봄산이 연분홍으로 물들어갑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만 진달래가 아닙니다. 이 산과 저 산, 이 계곡과 저 계곡이 봄빛으로 한창입니다. 환장할 봄은 불청객의 심술도 아랑곳하지 않고 때가 되면 제의를 묵묵히 합니다. 6분의 CEO를 모셨습니다. CEO는 정상의 다른 말입니다. 더 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야든 정상을 밟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상을 밟은 후 하산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정상에 머무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어느 시점부터 길 친구로서 사진과 동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팍팍한 사업이나 인생에 이만한 친구 만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의 변심이 없다면 사진 또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 우정은 오래 갈 듯 합니다. 모두 개인전과 단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참석한 선수들입니다. 사업을 떠나 또 하나의 정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성공을 맛본 사람은 성공의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6분을 소개하는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직설 최건수가 글을 썼습니다.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예기치 않은 공간 속으로 밀어넣어 작품을 만들 때 어떤 낯설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중 제게 인상 깊은 작품은 파이프를 그려놓고 그림 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너스레를 떤 그림이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본인이 책 제목으로 차용해서 더 중요해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김종선의 첫 개인전 타이틀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작품의 소재는 파이프였습니다. 물론 단순히 파이프만 찍어서 보여준 것이 아니고 마그리트 그림처럼 전혀 관계없는 사물이나 공간 속에서 파이프가 동거를 하는 초현실주의 기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죠. 그러나 단순히 이질적 사물들이 하나로 합쳐진 것만 보여주었다면 시각적 유의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들은 작고 하신 부친이 평생 모은 유품들입니다. 따라서 그 파이프를 보면 부친이 늘 생각이 나죠. 그러니 파이프는 부친이 알레고리인 셈입니다. 매일 보는 사물들은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관심이 덜 가는 까닭은 익숙함 때문이겠죠. 그런데 미술 비평가이며 사진 비평가인 존 보건은 이 익숙함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눈으로 대상을 새롭게 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즉 다른 방식으로 보기입니다. 김종성은 매일매일 먹는 먹거리를 작업의 소재로
삶았습니다. 쌈용 해조류인 곰피, 그리고 가지, 양파, 달걀 등등 식탁에 오르는 모든 것이 작업이 소재가 되었습니다. 김종송이 작업의 시작은 여기부터입니다. 흔한 소재가 관심을 끌기 어려운 약점이 있죠. 따라서 표현 기법이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작업이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표현 기법을 도입하므로 자신만이 독자적인 세계를 만드는데 그는 이것을 해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상상력이 가득한 그의 세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원천입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도자기 작품을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가 도자기 자체의 아름다움에 집중된 것들이었습니다. 김유선이 찍은 도자기는 그것들과 많이 다르네요. 도자기 자체가 가진 직물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대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진으로 옮길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는 도자기 세부적 디테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유선이 도자기에서는 부수적입니다. 불분명한 하얀색 도자기 테두리가 주는 몽롱함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의 한국의 전통 도자기를 보면 도자기는 어디 가고 마치 꿈을 꾸는 느낌이 들죠. 작업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된 도자기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쫓아가며 사이를 확장하면 작품이 안쪽이 보이지 않을까요? 조형예술에서 가장 기본은 점, 선, 면을 다루는 겁니다. 김한기나 이우환처럼 점을 중시하는 예술가도 있고 선과 면만을 활용해서 작업하는 작가도 있고 특히 면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본인 작업의 요소로 삼는 작가들도 있죠. 이런 요소들이 시각예술 분야에서 으뜸 요소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혔던 화가가 칸디스키입니다. 모던 아트에서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품이 세련미는 이 요소들이 적절한 배분에서 얻어지기 때문이죠. 백이주의 작업이 그렇습니다. 바로 선과 면을 흙과 백으로 구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들 현대 건축물이 한 부분을 과감하게 클로즈업해서 얻어내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선과 면들의 배치와 빛을 이용한 명암의 배치가 조형적으로 짜임새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 사진들을 보고 그가 눈이 밝은 사진가란 것을 확인했고 이 단순한 아름다움을 찾기 위하여 해외까지 촬영을 떠나는 여리가 이런 사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간혹 던집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니? 질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 가장 행복한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만든 질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비단 성장기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인들도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지요. 사진으로 한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떤 사진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소은경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예술을 좋아하고 특히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즐거움을 만났습니다. 사진입니다. 그럼 어떤 사진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청각 이미지를 시각 이미지로 번역하면 됩니다. 까닭에 그녀의 모든 사진에는 음악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는 사진가들에게 가장 원초적입니다. 그것은 발견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많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죠. 카메라와 대상과의 거리와 앵글은 프레이밍이 단초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은 빛입니다. 의도에 맞는 빛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촬영 속도이죠. 예전에는 보는 문제를 카메라의 메커니즘이 선택에 의해서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모든 사진가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그들과 나와의 변별점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술적 변별점이 없다면 결국 의미 부분에서 차이를 낼 수밖에 없겠죠. 이준이 볼만한 사진은 주로 겨울에 찍혀집니다. 얼음이 언광이 주요한 소재이죠. 그곳에서 그는 배경과 어울리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이들이 관심을 끌만한 대상들이 결코 아닙니다. 얼음과 얼음이 만나면서 빚어지는 균열이 아름다움이나 얼음판 위에 홀로 남은 돌 같은 것, 그것들은 정제된 시어들처럼 쓸쓸한 아름다움으로 사진이 됩니다. 이준희 카메라는 이런 대상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죠.